첫 번째 경기 웨스트햄 대 아스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웨스트햄은 지난 라운드에서 뉴캐슬을 잡았으며 원정에서 난적을 만났기에 고전이 예상됐지만 기대 이상의 결과를 냈고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의 중원을 지켜낸 수책이 경기를 지배했고 완 비사바카와 에메르송 등 측면 수비수들의 활약도 좋았으며 자메이카 팀에 나서지 않았던 안토니오는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해 보인 파케타와 좋은 시너지를 냈다. 아스날은 휴식기 이후 페이스가 매우 좋고 리그 경기에서는 같은 승점을 기록하던 노팅엄을 완파하며 4위를 달리고 있고 주중 챔스 원정에서는 무패를 달리던 포르투갈의 최강팀인 스포르팅의 5골을 뽑아냈으며 휴식기 동안 대표팀 소집에 불응하며 부상 회복에 나섰던 사카와 데클란 라이스 등이 맹활약했다. 접전을 본다. 아스날의 최근 페이스가 대단한 건 사실이다. 라이스와 웨데고르, 메리노 등 잉글랜드와 노르웨이, 스페인의 중원을 지키는 강력한 중원이 있고 사카와 트로사르가 기회를 만들 수 있고 그러나 타이트한 일정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같은 런던 연고의 아스날 상대로 홈에서 투쟁심을 보여줄 것이고 수책과 파케타, 귀도 로드리게스가 중원을 지켜낼 웨스트햄이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다. 두 번째 경기 에스파뇰 대 셀타비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에스파뇰은 지로나 원정에서 경기 내내 상대에 압도당하며 완패했으며 적은 기회에서 푸아도의 한 골이 나오긴 했지만 90분 동안 제대로 플레이를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승격 시즌에 강등권인 19위로 추락하며 다이렉트 강등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고 그나마 승점을 따낸 홈 경기에서도 승리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기에 집중력을 크게 끌어올려야 한다. 셀타비고는 최근 3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며 지난 홈 경기에서는 바르샤를 패배 직전까지 몰아넣었고 베티스 원정에서도 승점을 따냈으며 지난 시즌 워낙 부진했기에 절차부심하고 나온 이번 시즌인데 이제 중상위권 진입을 노린다. 아스파스를 중심으로 두비카스와 반파 등이 원정이지만 공격적인 운영으로 나설 것이다. 셀타의 승리를 본다. 에스파뇰은 두 팀을 통틀어 가장 많은 리그 5골을 기록 중인 푸아도가 있다. 그러나 크랄과 바우자 등 중원의 경기력이 떨어지기에 셀타 상대로 홈의 2점을 누리기 어렵고 벨트란과 모리바가 중원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고 두비카스가 확실하게 마무리할 셀타 비고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도르트문트 대 바이에른 뮌헨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프라이부르크를 제압했으며 아우크스와 마인츠 등에 패하며 리그 8위까지 추락했었는데 다시 달릴 준비를 마쳤고 팀 내 부상자가 많고 엠레 찬도 징계로 결장했지만 은메차와 안톤 등이 차내 공백을 메웠고 브란트와 바이어가 2선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가며 공격을 주도했으며 그러나 레이나와 카바르 등이 벤치에서 교체로 나올 정도로 핵심 공격진의 부상자가 많다. 뮌헨은 아우크스를 잡고 연승을 이어가며 분데스리가 1위를 굳게 지켰으며 재개 경기부터 후반 해트트릭을 기록한 해리 케인이 맹활약했고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5경기 연속팀의 무실점을 이끌었고 주중 챔스에서는 리그왕 선두인 파리 생제르맹을 잡고 승점 3점을 추가했으며 팔리냐와 파블로비치 등이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라이머와 고레츠카 등이 공백을 메울 수 있다. 뮌헨의 승리를 본다. 홈에서 8위를 잡고 3위를 쉬고 나서는 경기기에 체력적 부담이 크지 않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자그레브 원정을 소화한 이후 뮌헨보다 하루 덜 휴식했으며 부상자가 많은 라이벌 상대로 킴미히와 라이머가 중원에서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사네와 올리세가 케인을 지원할 뮌헨이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볼로냐 대 베네치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볼로냐는 주중에 릴 상대로 챔스 일정이 있었으며 그러나 홈에서 나선 경기였기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가 없고 로테이션을 돌릴 필요가 없고 부상 중인 은도예와 에비셔, 징계로 결장하는 중앙 미드필더 포베가를 제외한 선수들이 모두 출전 가능하며 팀의 주포 역할을 하는 카스트로를 비롯해 오드가르드와 오솔리니가 스리톱으로 나서 최하위 팀 수비를 넘으려 할 것이다. 베네치아는 반드시 승리해야 했던 레체전을 패하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강등권 팀 맞대결이었고 홈이었기에 승리가 필요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타이트한 일정의 볼로냐 상대로 원정에서 소극적인 운영을 하지 않을 것이며 최전방 공격수인 포후얀팔로를 비롯해
오리스타니오와 예보아가 공격의 기여를 올릴 것이다. 볼로냐의 승리를 본다. 베네치아가 일정상의 유리함이 있지만 전력의 격차를 원정에서 넘을 정도는 아니다. 포베가가 빠지는 건 아쉽지만 프루어와 니콜라 모로가 공백을 메우며 중원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것이고, 카스트로가 안정적인 마무리를 할 볼로냐가 승점 3점을 챙길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바야돌리드 대 AT 마드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바야돌리드는 헤타페 원정에서 패하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이번 시즌 잔류를 노리며 여러 선수를 영입했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고 부진이 길어지고 있고, 그래도 이번 일정은 홈인데다 아틀레티코가 주중에 체코 원정을 다녀왔기에 자이언트 킬링을 노린다. 아누아르와 키케, 페레스 등 중원이 라인을 올릴 것이고 모로가 침투로 골을 노릴 것이다. 아틀레티코는 비아레알과 치열한 3위 경쟁 중이며 베티스에 패하며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마요르카와 라스팔마스 등을 연파하며 3연승에 성공했고 이제 더 높은 곳을 노린다. 주중 챔스 원정에서는 체코의 강호인 스파르타 프라 상대로 90분간 6골을 몰아치며 승리했는데 휴식기 동안 팀을 잘 만든 것으로 보였고, 훌리안 알바레즈와 코레아가 나란히 멀티골을 기록했고 갤러거의 중원 경기력도 대단했다.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본다. 주중 경기 이후 휴식일이 길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즈만과 코케, 사무엘 리노와 코레아 등이 짧은 시간을 소화했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고, 바리오스와 코케가 중원에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며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고 쇠를로스와 알바레즈가 홈팀 수비를 넘어설 아틀레티코가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PSG 대 낭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파리는 휴식기 이후 재개된 리그에서 툴루즈를 잡고 1위를 견고하게 지켜냈으며 2위권 팀들이 다소 주춤하는 상황이기에 충분한 차이를 벌렸고, 비록 주중 미넨 원정에서 김민재의 선제골을 허용했고 덤벨레의 퇴장이 나오며 패하긴 했지만 리그 경기력은 확실하며 챔스가 격주로 있는 이번 일정이기에 로테이션을 크게 돌리지 않고 베스트 11을 가동할 것이다. 낭트는 르아브르에도 패하며 4연패를 당했으며 중위권 경쟁을 할 충분한 전력의 팀으로 평가받은 이번 시즌이지만 성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 몰레와 모하메드 등 팀이 기대한 공격수들이 찬스를 해결하지 못했고 치리베아의 중원 파트너 자리도 문제고, 이 경기에서는 연패 탈출을 위해 라인을 확실하게 내릴 것이다. 파리의 승리를 본다. 낭트는 모제스 시몬이 특유의 빠른 발과 돌파를 앞세워 역습에서 홈팀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네베스와 자이르 에메리가 나설 파리 생제르맹의 중원 공세를 저지하기 어렵고, 바르콜라와 덤벨레, 아센시오가 스리톱으로 나서 낭트 수비를 공략할 파리가 승리하고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